비우는 연습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집어넣고 스펙도 더 넣고 뭔가 내가 불충분한 걸 너무 많은 곳에서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턴업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끄라고.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게 재정이 해야 된다. 본인을 관리한다라는 게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것들까지의 능력도 포함시켜야 된다. 요즘 젊은 분들, 특히 MZ세대들 분 뇌가 도파민 중독 때문에 도파민에 심각한 중독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끊어야 된다, 중독을. 뭔가 강렬한 게 아니면 너무 밍밍한 거예요. 그런 독소들을 좀 빼내는 일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소설가 백영옥입니다. 이번에 신작 힘과 쉼이라는 책으로 찾아왔고요. 우리가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으면 또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책은 힘을 주고 빼는 법에 대한 책입니다. 저는 최근에 굿다잉을 검색했어요. 굿다잉? 굿다잉을 검색했는데, 제가 이제 죽음에 관심이 많아서 실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의 60% 이상이 병원 침상에서 돌아가세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사회가 존엄과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굿다잉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그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의 비율도 한국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선전이 낮거든요. 이렇게 왜 우리 문화 자체는 약간 죽음을 얘기하면 터부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낀 건 최근에 이제 이런 식의 기사가 뜨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조력 사망에 대해서 호의적이라는 걸 전 느꼈어요. 많이. 식물인간처럼 누워서 정말 목줄 이렇게 뚫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싶으신 분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병도 사실은 암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같은 혈관성 그런 치매, 이런 병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다가 길게 사는 것보다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라서, 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다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부터. 그래서 그런 죽음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자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책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관점의 전환인데,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면 역설적이기도 안 행복해요. 인생의 대부분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게 즐겁고 편안하고 평온하고 평화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 전쟁이고 막 약육강식이고 왜 굉장히 세고 사납고 날카로운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행복에 집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일에 그렇게 매여서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일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뒤처질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의 환경 자체가 좀 불안을 굉장히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독이 되는 비교가 뭐냐면 상향식 비교예요. 그러면 내 자격에 어떤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나는 그럴 만하지 않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불충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야지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요, 대부분은. 이 친구는 이렇게 맛집도 가고 이렇게 좋은 데도 가는데 내가 이 정도는 가줘야지, 내지는 아니 이 친구는 이렇게 돈도 벌고 이만큼 노래도 잘하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니까 비우는 연습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계속 집어넣고 스펙도 더 넣고 뭔가 내가 불충분한 걸 너무 많은 곳에서 자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턴업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끄라고. 약간 생존 차원의 문제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사실은 좀 디지털 디톡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그냥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필터링 없이 가만히 좀 들여다보고 그런 연습들을 좀 의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행복감도 채워주고 하거든요. 뭐 명상도 해라, 산책도 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명상 같은 거라면 불안이 더 밀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주말에 이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차라리 뭐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쉬고 싶을 때 반복적인 행동들 있죠. 제 친구가 초등학교 교사인데 요즘 친구들 되게 좋게 말하면 활발하고 나쁘게 말하면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뭘 할 때 가장 쉬는 느낌이 드냐면 뜨개질 할 때. 뜨개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컨트롤릭한 거잖아요. 내가 동그라미 뜨고 싶으면 동그라미 나오고 세모 뜨고 싶으면 세모가 나오잖아요. 제어되지 않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약간 뭔가 제어가 되고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서 쉬는 느낌이 많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자기 직업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한번 패턴을 갖고 해보시라. 저는 뭘 많이 하냐면 컬러링 북이라고 색깔 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로 계속 색칠을 하는데 그 색칠을 하다 보면 색칠은 정말 뭐 텍스트를 쓴다거나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색깔이 채워지잖아요. 하나하나씩. 머리를 세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약간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행동들을 하면 오히려 뇌가 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쉬는 것도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노는 것만큼 의식적으로 되게 열심히 집중해서 쉬어야지 쉬어져요.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저장했던 건 발레 바 동영상이에요. 제가 한 7년 정도 발레를 했었어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빠져 있었는데 사실 발레는 어릴 때 하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하면 좌절만 주는 정말 좌절과 인생의 비애만 주는 운동이거든요. 막 그렇게 정말 우아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발레리나 같은 포즈와 몸짓들을 할 수가 없어요. 처절한 몸부림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인간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리고 몸을 쓰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글을 쓸 때는 어떻게 보면 글이라는 거 약간 관념적으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 쓰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몸을 쓰시는 분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자기 몸을 그렇게 악기처럼 잘 다루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발레 바 동영상 그리고 이제 제가 아시탄가를 사실 발목을 다쳐서 발레를 못하게 되면서 아시탄가 요가를 또 오래 했어요. 또 푹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 무슨 동춘 서커스단에 취직하려고 하니? 몰고 나면 거꾸로 선다거나 이상한 하타 요가 포즈들이 있는데 제가 발레를 오래 해서 몸이 굉장히 유연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었답니다.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것들도 있는데 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메모해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것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정성스럽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라는 자원은 사실 다 공평하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고 시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관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기도 하잖아요. 시간을 아껴서 조금 더 중요한 일에 자기 시간을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약간 습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쓸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라는 게 재정이 해야 된다. 본인을 관리한다라는 게 일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것들까지의 능력도 포함시켜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딱 50살까지만 살고 은퇴가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삶도 있고 요즘에 의학의 속도를 보면 정말 100살까지 살 것만 같잖아요. 너무 무섭게도.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긴데 일의 클라이막스가 50이어서 그때 딱 정점을 찍고 몸이 와르르 무너지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건 이렇게 앉아야 성공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렇게 앉은 상태로 이렇게 오래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큰 결락이 생기는구나도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책에도 썼지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나를 어떻게 말하자면 보살피고 나를 어떻게
다독이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존 기술로 익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왜 잠부터 줄이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최소한 7시간 주무셔야 돼요. 이렇게 막 3시간, 4시간씩 자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아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좀 나를 보살피는 기술을 생각보다 그걸 생존 기술로 습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그게 단순히 내가 쉬어야 기분이 좋아의 차원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말을 너무 싫어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냥 자본주의적인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속 가능한 어떤 것들의 가치라는 게 요즘에는 훨씬 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내 예비 장치들, 몇 시간의 수면, 뭐 얼마간의 뭐 그런 디톡스,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왜냐면 우린 시간 도둑이 너무 많거든요. 각종 알림이라던가 알람이라던가, 뭐 우리가 제일 아깝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너무 이제 자야지라고 딱 누웠는데 유튜브 딱 30분만 하고 자야겠다라고 너무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30분이 이제 막 2시간, 3시간 되다 보면 수면이 박탈당하고,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시간을 정말 많이 강탈당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결락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잠도 못 자고 그 한두 시간 동안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랑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친구랑 뭐 차를 한잔 마신다거나, 그러니까 좀 더 가치 있는 것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그냥 멍하게 틱톡 같은 거 보고 있으면 특히 시간이 광탈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 특히 MZ세대들 분 뇌가 도파민 중독 때문에 도파민에 심각한 중독 증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끊어야 된다, 중독을. 뭔가 강렬한 게 아니면 너무 밍밍한 거예요. 그런 독소들을 좀 빼내는 일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무한 스크롤이라는 건 끝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 윤리적인 인터넷을 위한 모임, 개발자분들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전직 구글이라던가 아마존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건 너무 비윤리적이다. 사람들이 너무 중독적으로 만들고 너무 시간을 강탈한다. 그래서 일종의 방지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무한 스크롤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무한 스크롤을 유한 스크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할 리가 없잖아요. 그게 다 돈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들은 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동 연속 재생 기능 이런 거 계속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상들 추천한단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서너 시간은 정말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나한테 맞게끔 다 바꾸셔야 돼요. 저는 인터넷에 어떤 알람도 뜨지 않아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핸드폰 감옥이라는 걸 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핸드폰을 금고 같은 데 넣고 채우면 안 열려요. 내가 원하는 시간까지.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업체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왜냐면 너무 핸드폰을 밤에 특히 자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리듬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믿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걸 하세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교보문고에 저희 정말 친정 같은 느낌의 스튜디오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참 좋았고요. 제가 사랑하는 교보문고의 많은 독자분들이 독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 가니까 정말 환자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차도 많이 드시고 가을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읽기도 좋은 계절이랍니다, 여러분. 네, 감기 조심하세요.